아버지가 남겨주신 강남 아파트 한 채, 이걸 받았는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모아온 퇴직연금을 전부 해약하고 은행에서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았는데도 세금을 다 못 내서 결국 그 아파트를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2026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확 바뀐 상속세법. 이것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다 오히려 자식을 빚더미에 앉히는 부모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1년 뒤, 5년 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삶의 지혜를 더하는 든든한 등대 시니어 나침반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연초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2026년 상속세가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배우자 공제의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 10년 전에 자녀에게 준 용돈까지 세금으로 다시 뱉어내게 만드는 사전증여 통합과세의 무서운 진실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세금 폭탄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황금 열쇠 3가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할 거예요. 다른 영상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상속 증여세 걱정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딱 15분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켜드릴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 바로 유산취득세의 도입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의 유산세 방식은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 그러니까 이 피자 한 판을 통째로 보고 여기에 세금을 꽉 매기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을 남기고 자녀가 셋이면 일단 10억 전체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자녀들이 나눠서 내는 거였죠. 그런데 2026년부터 바뀐 유산취득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피자 한 판이 아니라 자녀 각자가 물려받는 피자 조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따로따로 매겨요. 큰 조각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작은 조각을 받는 사람은 적게 내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거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 명한테 나눠주면 각자 내는 세금이 줄어들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자녀가 여러신 분들에게는 세부담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 대다수 가정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은요, 자녀가 한두 명이고 재산이라고 해봐야 평생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이런 외아들, 외동딸에게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경우 이 유산취득세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즉 과세표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 사례를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피부로 느끼셔야 해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김 부장님이 계셨어요. 평생 일해서 마련한 아파트가 2026년 1월 현재 시세로 25억 원입니다.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김 부장님이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전 유산세 방식이라면요, 총재산 25억에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해주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줍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20억이 되고 여기에 대한 상속세는 약 6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것도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2026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혼자 25억짜리 아파트, 즉 25억짜리 피자 조각을 통째로 받았죠? 그럼 아들이 받은 25억 원에서 상속공제 5억 원을 뺀 20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똑같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공제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볼게요. 새로운 유산취득세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아들이 25억을 받았죠. 여기서 아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에 인적공제를 합쳐봐야 구유산세의 일괄공제 5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대략 3억 원 정도 공제받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과세표준은 25억 빼기 3억, 즉 22억이 됩니다. 이 22억에 대한 세율은 50% 구간에 해당되고 누진공제를 빼고 나면 아들이 내야 할 세금은 무려 8억 4천만 원이 넘게 나와요.
구방식으로는 6억 4천, 세방식으로는 8억 4천, 무려 2억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법 이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웬만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이 세금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 현금 하나 없이 25억 아파트만 덜렁 물려받은 아들이 그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결국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서 세금을 내고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남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KB부동산이나 네이버 부동산 앱을 켜서 우리 집 오늘자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보세요. 막연히 10억 넘겠지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우리 집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총 몇 명인지 명확히 해보세요. 셋째,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상속세 간편 계산기에 들어가서 바뀐 유산취득세 기준으로 우리 집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아마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시면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에이, 우리 집은 15억 정도인데 괜찮겠죠?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천만에요. 15억 아파트도 자녀 한 명에게 상속되면 바뀐 법으로는 세금이 수천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산취득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공제라는 안전장치가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 건데요. 나라에서 최대 30억까지 세금을 빼준다는 배우자 공제, 왜 실제로는 5억 원 기본 공제만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할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세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괜찮아, 최대 30억까지 공제해준다는데 뭘 걱정해, 이거거든요. 여기서 공제라는 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 금액을 빼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쿠폰이 바로 배우자 공제입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빼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이 배우자 공제 쿠폰을 쓰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무조건 5억, 10억씩 빼주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만 공제해 줍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아내가 남편 사망 후에 실제로 자기 명의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야만 그 금액만큼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부부의 재산 현황을 보면 아직도 집이나 땅, 예금 같은 모든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평생 아내가 같이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도요. 바로 이런 집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이 여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시가 3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남기셨어요. 자녀는 둘이었고요. 이 여사님은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당연히 아내인 자신에게 상속 권리가 있고 배우자 공제도 넉넉히 받을 테니 상속세는 걱정 안 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날아온 상속세 고지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세금이 무려 9억 4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 배우자 공제 30억이라면서요. 어떻게 된 걸까요? 문제는 상속 등기였습니다. 남편 사망 후 6개월이라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이 여사님과 자녀들이 모여서 이 30억 상가는 어머니가 전부 상속받으시거나 최소 법정 상속 지분 1.5, 3.5만큼은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협의하고 그 내용을 등기 이전을 통해 명확하게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 모두 경황이 없고 이런 법을 잘 모르다 보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세무서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1톨 0원으로 본 겁니다. 서류상 받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 30억 원은커녕 최소 공제액인 5억 원만 겨우 적용받고 나머지 25억 원에 대해서 고스란히 세금 폭탄을 맞으신 거예요. 평생 같이 모은 재산인데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신 거죠.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이라도 부부 공동 명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특히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10년마다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지분을 나눠두는 게 최고의 절세예요. 둘째, 우리 집 전체 재산 목록을 한번 표로 쫙 정리해 보시고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면 분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셋째, 이게 가장 확실한데요. 건강하실 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서 이 건물은 아내에게, 저 땅은 큰아들에게 와 같이 배우자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정해 두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미리미리 자식한테 증여해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미리 증여가 2026년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뒤통수를 가격할 수 있습니다.
10년, 아니 그 이전에 준 생활비나 용돈까지 국세청의 인공지능 AI 이 전부 찾아내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시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 소름 돋는 사전증여의 덫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바로 사전증여였어요. 10년마다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재산을 떼어주는 거죠.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이른바 10년 룰을 이용해서 건강할 때 빨리 증여하고 10년만 버티면 된다는 게 상식처럼 통했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상식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이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장롱 속에 현금을 쌓아두고 몰래 주면 사실 알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권 FIU이라는 기관과 손을 잡고 AI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AI가 뭘 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아들이 연봉 5천만 원짜리 평범한 직장인인데 갑자기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즉시 국세청 AI에 경고등이 뜹니다. 이 친구 소득으로는 이 집을 살 돈이 없는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때부터 국세청은 아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이고 부모님인 제 계좌까지 지난 10년치를 샅샅이 뒤지는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갑니다. 제가 아들에게 몇 년에 걸쳐 결혼자금, 사업자금 보태주려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체해준 내역들,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찾아내요.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천만에요. 부모 계좌에서 큰돈이 주기적으로 인출된 시기와 자녀가 큰돈을 쓴 시기가 맞물리면 전부 증여로 추정하고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걸 소명 못하면 전부 세금으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얼마 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최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이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몇 달 뒤에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신고한 상속재산 말고 누락된 게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최 사장님이 지난 12년 동안 아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또 손주 유학자금으로 몇 천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해 주신 게 있었는데 이걸 전부 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 합산해버린 겁니다. 10년 룰 지났는데요. 항의했지만 국세청은 증여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대요. 결국 수억 원의 가산세까지 더해진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제 몰래 주는 돈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지난 10년간 자녀의 결혼, 주택 구입, 사업 시작 때 얼마를 지원해줬는지 그 내역을 솔직하게 전부 정리해보세요. 둘째, 그 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사를 찾아가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가산세를 조금 내더라도 나중에 상속세 폭탄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셋째, 앞으로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거나 아예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식 결혼할 때 축의금 들어온 걸 부모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가 있지만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유산취득세부터 공제의 함정, 사전증여의 덫까지 세금 폭탄의 종류와 그 무서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대체 어쩌라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지뢰를 피하고 내 자산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세금은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3가지 황금 열쇠를 오직 저희 시니어 나침반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황금 열쇠 첫 번째, 부담 부증결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전증여가 위험하다고 했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똑똑하게 하면 최고의 절세 수단이거든요. 특히 아파트를 물려줄 때 부담 부증결은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담 부증결은 뭐냐면요. 아파트를 물려줄 때 거기에 껴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빚도 함께 물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6억이 껴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그냥 자녀에게 증여하면 10억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부담부증결을 하면 자녀는 실제로는 10억, 6억, 4억만 증여받은 셈이 돼요. 그래서 4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세금이 확 줄어들겠죠. 나머지 6억 빚 부분은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마저도 면제될 수 있어요.
건강하실 때 하루라도 빨리 이 방법을 써서 증여해두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벌면 나중에 상속재산 합산에서도 빠지게 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황금 열쇠 두 번째,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세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달랑 아파트 한 채인데 세무서에서는 세금 8억 현금으로 내세요 라고 하니 자식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정든 집을 급하게 헐값에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런 비극을 막아주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세금을 내야 할 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보험료는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직접 내는 거죠.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는 사망보험금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바로 손에 쥐게 됩니다. 이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걸로 상속세를 깔끔하게 내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아파트는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황금 열쇠 세 번째, 현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유언대용 신탁은 증여, 상속, 유언의 장점만 쏙쏙 골라 합쳐놓은 그야말로 상속의 최종 병기라고 불리는 제도예요.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제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산을 내 맘대로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월세나 이자 같은 수익도 제가 다 받습니다. 관리만 금융회사가 해줄 뿐 주인은 여전히 저인 거죠. 그러다가 제가 세상을 떠나면 복잡한 상속 절차나 가족들끼리 재산 다툼을 할 필요도 없이 제가 신탁계약서에 미리 지정해둔 자녀에게로 그 재산이 즉시 자동으로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유언장 공증받는 번거로움도 없고 나중에 자식들끼리 내가 더 받아야 해 하면서 싸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골치 아픈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어서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확실한 상속 방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실 테니 제가 딱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26년부터는 자녀가 한 명일수록 유산 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둘째, 배우자 공제는 절대 자동이 아닙니다. 미리 재산 명의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유언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 10년 안에 준 돈은 전부 상속 재산입니다. 숨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절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거창한 계획 말고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스마트폰에 있는 은행 앱을 열어서 최근 1년간 자녀에게 계좌 이체해준 금액이 총 얼마인지 한번 쭉 더해보시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용돈이든 100만 원짜리 생활비든 전부요. 아마 생각보다 큰 금액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그 숫자가 여러분의 상속세 절세 계획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남 아파트 한 채 물려주고 성실했던 아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던 그 안타까운 아버님, 그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부담부증여나 종신보험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 같은 방법들을 단 하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우리 시니어 나침반 구독자님들은 이제 그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는 알짜 정보 평생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어제가 오늘보다 그리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풍요롭고 지혜로워지도록 늘 함께하는 시니어 나침반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